네, 안녕하세요. 랑랑입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이 부동산을 말할 때 단골 주제인 버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부동산을 말할 때마다 버블이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버블이라는 게 어떤 걸까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목욕 거품이라든지 아니면 어렸을 적에 가지고 놀았던 후 부는 거품이라든지 자, 이렇게 맑고 투명한 것을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우리들이 부동산을 말할 때 나오는 거품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이렇게 붉고 강렬한 이미지가 있다라는 측면이 되는 거겠죠. 이 말만 들어도 정말로 무서운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난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원을 가지고 있느냐. 자,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버블이라고 하는 것들은 투기가 심해지면서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을 받고 있을 때 버블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희고 뜻대로 하소서라는 곳에서 버블을 비눗방울처럼 깨지기 쉽고 또 공허하고 쓸모없는 것이라고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이후에 데니얼 디포 그리고 조너선 스위프트라는 작가들이 가치없는 신규 기업들이 무더기로 설립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버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작가들은 걸리버 여행기를 쓴 작가로 유명한 사람들인 거죠. 자, 그럼 버블의 정의는 알겠는데 이 버블은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버블의 요인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버블 부의 대전환이라는 책에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장성, 유동성, 투기라고 하는 측면인 건데 이 시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래의 용이함을 말하는 거고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직접 마트를 간다 이런 측면이 아닌 거고 집에서 누워서 영업문만 들어가도 주식 거래를 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직거래를 할 때 집을 직접 들고 가진 않잖아요. 땅 문서 정도만 있더라도 충분히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 용이함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라는 측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낮은 이자율, 금리라든지 낮은 신용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투기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대한 낙관이 있다든지 아니면 개인의 비합리성 이런 것들을 주변의 사람들 다 하고 있으니까 나도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그냥 따라 한다라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성, 얼마나 쉽게 사고 팔 수가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쉽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야 나도 같이 가자 라는 측면이 되는 건데 이런 세 가지 요소에다가 기술적, 정치적 요소들이 조금씩 더 들어가게 되면 완벽한 버블이다 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버블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 초보 투자자들도 투기꾼으로 변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영국의 경제 정치학자 월터 베조시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영국인들은 큰 역경을 견딜 수는 있지만 수익률 2%는 견디지 못한다. 자, 이걸 오는 날로 조금 바꿔보면은 뭐 비트코인 같은 것들은 쉽게 투자할 수는 있지만은 우리가 수익률 예금이자 1% 같은 것들은 견디지 못한다라는 측면이 있겠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더니 벼락 거지가 되어버렸다는 측면이 있으니까 오히려 안 하면 바보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부라는 것을 하기도 전에 먼저 투자를 실행해보고 그리고 제법 쏠쏠한 이득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이런 것들이 버블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나오는 현상이다 보니까 이런 시기들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버블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측면에서 바라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모든 버블들은 사건이 종결된 후에야 100% 확신이 가능하죠. 지금 현재 가격이 올랐다라고 해서 무조건 버블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측면인 거고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버블이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큰 버블들의 기준은 어떤 거냐면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자산 가격이 최소 100% 인상이 된 후 2배가 되었다는 소리겠죠. 자, 그리고 다음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인상된 가격에서 50% 이상 폭락된 경우를 보통 버블이라 지칭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 부동산에 맞춰서 한번 바라보자면 한국감정원을 기준으로 대구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
자, 지금이 2021년도이니까 직전 3년도인 2017년도부터 살펴봤고요. 27년도 11월이 기준일 이어서 지수로는 1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원래 100에서부터 출발하여서 현재 20년도 11월 같은 경우에는 112 정도를 찍었네요. 그러면 사실 최근 들어서 가격이 오른 것도 분명히 있지만 원래 낮은 것들이 살짝 상승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격 상승이 그렇게 크지만은 않다라고 보이는 측면이겠죠. 종합적으로 가게 된다면 당연히 지표에 있어서는 보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오른 것들 위주로 살펴봐야 되는가. 자,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3년 동안 100%가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오른 거에서 50%가 하락이 되었다라고 하면 기존의 4억짜리가 2배가 되어서 8억이 된 후에 자, 그러면 4억짜리가 곱하기 2배가 되었고 오른 분에 대해서 50%가 하락해야 되니까 4억이 올랐고 2억이 하락한다 치면 다시 6억이 되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버블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냐면 값이 2배 이상 된 것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기존의 값이 2배 이상 된 것들이 있는가? 라고 묻는다면은 몇몇 가지 것들이 조금 생각이 나죠. 대표적으로 분양가에 비해서 가격이 지금 2배 이상 된 것들이 몇몇 가지 또 생각이 납니다. 자, 그리고 큰 버블은 아니어도 작은 버블들일 수는 있다. 어쨌든 2배 이상 된 것들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큰 버블이 아니고 작은 버블들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자, 아까 내린 정의를 보면 3년에 걸쳐서 상승을 하게 되고 3년에 걸쳐서 또 하락한다. 보통 이제 직전 3년, 직후 3년 정도를 바라보는 것이 정석인데 최근에 조금씩 올랐고 그 조금 낀 거품이 터져서 살짝의 조정이라든지 하락이 있다라고 쳤을 때 3년 정도로 해서 일어나는 것이 맞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하락 시기가 조금 당겨졌다라는 시선으로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조정 대상 지역 지정으로 인해서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직전까지 높은 호가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다주택자 중도금 대출 제한이 있으니까 현재 매물이 싸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낀 거품들이 바로 조정이 되어서 싼 매물에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싼 게 아닐까라는 측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버블 기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조금 당겨졌을 수도 있지 않을까,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에 말인 거죠. 자, 어쨌든 이 버블이 생기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버블의 3대 요소, 시장성, 즉 거래 용이함, 유동성, 낮은 금리, 그리고 저신용자 대출 혹은 투기, 자, 이런 것들 중에서 한 가지 요소를 제거하게 되면은 버블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측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뭐를 한번 건드려 볼 수 있냐면 거래 용이함 같은 경우는 이미 시스템이 다 도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건들기는 힘들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투기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국토부 장관이 나와서 공급할 테니까 집 사지 마세요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절대로 믿지 않죠. 생각보다 인식을 바꾸는 것들이 쉽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즉시 즉각적으로 효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이러한 유동성 분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동성 제한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낮은 이자율을 금리 인상시킨다든지 혹은 느슨한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쉽게 신용대출을 못 받게 한다든지 혹은 대출이 잘 안 나오도록 한다든지, 자, 이런 것들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금 인상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겠죠. 유동성을 제한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러한 버블이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 선제적으로 작업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닌가, 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인 가격 상승 지표라든지 혹은 버블 요소 제거의 측면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버블 붕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대구 부동산 버블을 정리해보고 또 우리의 자세를 말해보자면 일단은 많은 분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핵폭탄급의 버블은 아니다. 뿅뿅 터지는 버블일 수가 있다라는 측면이 강하게 있는 것 같고요.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2배 가까이 오른 것들은
버블 단계에 현재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데, 자, 분양권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단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분양가 자체가 낮게 나온 경우일 수가 있으니까 항상 주변 구축 시세를 확인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버블이 나타날 때마다 항상 같이 나오고 있는 개인들의 어떠한 가자라고 하는 상황들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정답을 남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스스로 기준을 잘 세워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버블과 별개로 우리 거래 절벽으로 인한 조정장 가능성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거래가 되어야지만 가격들이 받침이 되는 건데, 이러한 거래 자체를 지금 뭐 사지도 팔지도 부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대출 제한도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무주택자들이 또 사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래 절벽으로 인한 조정장 가능성은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러한 버블이냐 아니냐를 떠나가지고 부동산 관점은 사이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인 거니까, 자, 하락 뒤에 오를 수 있을지도 항상 염두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금 살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실거주자, 무주택자들인 건데, 우리가 단순히 2, 3년 뒤를 바라보는 입장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5년 뒤, 10년 뒤를 바라봐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너무 겁먹기보다는 지금 오를 것이라고 예상되는 금리라든지, 자, 이런 대출 이자 측면들을 잘 고려해서 이것들이 부담이 되는가 아닌가 정도로 접근하신다면 큰 어려움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대구 부동산을 말할 때마다 항상 나오고 있는 단골 키워드인 버블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게 되었는데, 무엇이든지 본인 스스로 기준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내용을 토대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